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속상하셨죠. 네. 정말 어려운 장, 뭐 좀 거리가 있어야지 뭐 투자를 하지. 주도주도 안 가고 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장이 오늘 또 펼쳐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이 시장에서 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많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의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충격도 더 커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변동성도 엄청 커가지고 또 하루 단위로 또 바뀌고 이러니까 이게 참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웃을 수 있는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종목 진단으로 꽉 채워서 달려갈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으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번호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150명. 항상 이게 150명 맞추기 그러네. 힘든데 딱 맞춰주십니다. 그러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인사를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 옛날이요.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두 분 아나운서님. 예, 네. 그리고 블루스톰 김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달버거님도 항상 저희에게 밝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네, 오늘 또 박준동님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공공대선님, 김창현님께서도 종목을 빠르게 남겨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꼭 한번 대응 방법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에 저희가 사전 접수된 종목을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 거거든요.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HLB입니다. 끝번호 우리 093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HLB 오늘 호재와 함께 오늘처럼 힘든 시장에서도 정말 7%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도 오늘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3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1%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한 달 전쯤에 이제 새로 매수를 하셨고 제약바이오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살짝만 담아 보신 거예요. 자, 이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 리보세라비라든지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로 맞다면 HLB 정말 주가 크게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함께 또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키워드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예, 뭐 리보세라닙 FDA 승인의 권은 기대. 그러니까요. 오늘 가장 큰 호재 중에 호재였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네, 뭐 HLB 하면 역시나 리보세라닙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리보세라닙 딱 키워드 잡아주셨네요. 자, 그럼 먼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박준현 운용형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같이 힘든 시장에서 HLB 그룹주들은 정말 빨간불을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뭐 HLB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간암 치료제인 FDA 허가 신청을 지난 5월 달에 해놨거든요. 5월 달에 해놓고 그 전 단계로 이제 허가 해놓으면 관련해서 그 공장의 제품에 대해서 생산 공장에 대해서 아마 실사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지난달 그 8월 14일부터 28일 사이에 예사가 리보세라믹 공장이 중국 공장에 있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완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서 실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오늘 그
여의도 오늘 그 투자자의 날 코리아 인베스트 위크라고 우리나라 1년에 가장 투자자 행사가 큰 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진양권 회장이 오후에 그 실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얘기를 했거든요. 실사를 했는데 전반 공정 과정에 대해서 FTA 실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을 품질이라든가 제조 공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네.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막판에 종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래도 5월 달에 허가 신청하고 난 다음에 7월 달까지 그 준비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TA 실사는 완료가 좀 됐는데,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별도로 원료 품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만간 실사가 진행되기로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FDA 신약의 허가가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진양권 회장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 5월 이내에, 빠르면 5월 이내에 허가가 FDA에서 날 거다, 승인이 날 거다, 이제 그런 희망적인 발표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양권 회장의 말을 믿는다 한다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향후에 또 매출액 단위까지 2조 3조 원 영업이익 2조 7천억 정도까지 향후에 만약에 허가가 난다 그러면 말에 의하면 3년 이내에 내년도에 나니까 2027년도가 되겠죠. 3년 이내에 매출액이 3조 원대 2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 2조 원. 그 다음에 그 후로 5년, 2029년 정도 되겠죠. 5년 정도 되면 매출액 3조 원의 영업이익을 2조 7천억을 목표로 한다. 쪽에서 그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다 더구나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매출액이 3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난다는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90%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다 남긴다. 그렇죠. 그렇죠. 제약주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익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시장 점유율 50%를 점유한다는 가정이니까 이런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은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 기업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임상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제품까지 나오는 단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대부분 임상 1단계 내지는 2단계에서 유수의 제약 기업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팔지 않습니까? 기술 수출로 받고. 근데 예사는 직접적으로 회사가 제품까지 생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계속 제품 개발하는 과정 쪽에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연간 1,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 현재 상반기에만 500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그 정도 나오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빨리 신제품 개발이 안 나오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다만 예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또 신약 개발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증자를 통해서 주주가치 희석 요인을 작용하니까. 근데 예산은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이미 작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2,700억인가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본 총계가 한 6천억, 5, 6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한 해에 1,000억 정도 까먹는다 한다 하더라도 2, 3년, 4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품 개발 단계에 들어간다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자금 조달 측면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적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다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서 이제 예사가 계속 증자를 통해서 전환사채라든가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 회사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현재 소액 지주 지분율이 91%입니다. 네. 그 대주주와 관련된 지분율 자체가 거의 9%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진양권 회장의 지분율이 7.37%인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즉 정말로 이 회사가 수조 원짜리 이익을 내는 그런 때 회사다. 그러면 대주주가 이 정도 지분 가지고 있으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내가 만약에 회장이 당한다면 정말로 이 회사가 대박나는 기술을 개발할 확신이 있다 한다면 지분율 9%밖에
세주주 9%부터 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소액 지분율이 너무 많다. 정말 좋은 회사면 네. 주식을 좀 자기가 신주 인수권부라는 발행을 통해 자기가 인수를 하면서 지분율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HLB가 그동안 리보세라닙 신약 개발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고 집중을 해왔던 데에 대한 결과가 조금 희망적으로 나왔다라는 그쵸. 부분에 네. 있어서 오늘 좀 큰 호응을 받은 것 같고요. 그 굉장한 자신감의 결과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같네요. 뭐 HLB는 리보세라닙, 그렇죠. 리보세라닙 하면 HLB. 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우선은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항서제약하고 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상당히 배당도 많이 했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미 리보세라닙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인지도가 있군요. 네, 그렇죠. 미국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우선은 그 접근 방식이 뒤에 이제 박정현이 말씀하셨던 신약이 됐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2차 전지 업체들도 보게 되면 다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성장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나중에 그 공장 캐파 증설이나 이런 비용은 차지하고 국내 신약 2호가 된다면 그렇군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단지 이제 우선 심사 대상은 탈락했죠.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렇군요. 네,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빠르게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 있었는데 네.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그 부분은 안 됐고 단지 그 첫 번째는 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 네.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그 경직도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좀 되는 측면인 것 같고 상단은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나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막히겠죠. 네.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오는 이 소외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묻어나면서 HLB에 이제 수급이 올 것이냐 했는데 오늘 실사 부분이 가장 큰 동력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안타깝지만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공매도가 있어요. 네.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공매도를 이겨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DA가 그 승인 신청이 다가올수록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도 줄어들 공산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나온 뉴스가 이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경쟁 약물 대비 이제 환자 생존 기간이 최장을 기록했다. 긍정적인 이제 표본 지표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진양곤 회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는 이제 60만 주 정도를 조금 산 것 같아요. 네. 최대 주주로서 이제 그 부분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주식 수가 이제 800만 주가 좀 넘어가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그 개인 투자자도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단지 항상 보게 되면 무언가 최대 그 경영자가 나와서 최대 네. 주주이고 경영자가 나와서 그 소액 주주들과 좀 소통하는 과정. 이거는 HLB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좋은 특징 아닙니까? 네, 좋은 특징이죠. 예. 이렇게 뭐 보통 OTT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오늘 실사 받았다,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좀 심적 안정감도 그럼요. 있고 예.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믿어달라 이렇게 신약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하나는 좀 더 곁들인다면 저는 HLB 그룹주가 그 해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한 2년 전부터 봤는데 그 셀트리온 그룹주를 표본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네.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네. 것처럼 네. 연구개발소, 그 다음에 쥐주사, 네. 유통 이렇게 HLB 제약, HLB 글로벌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 다 만들어 그렇죠. 선박 구명정 회사로 이제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제약바이오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수직 계열화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이 되고 안 되고는 차지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앞으로 이 모멘텀에 대한 어느 정도 파급력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HLB가 여러 가지 호재와 자신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님도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HLB 계속해서 요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 살아있는 구간이고 오늘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도 HLB가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를 이 천장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혹시나 공매도 때문은 아닐까라는 부분들, 이 공매도가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운영형님께서는 이 공매도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공매도 많죠. 네. 코스닥 기업 중에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순위 3위권에 있습니다. 3위권에 있으니까 네. 그 주식수를 봤더니 834만 주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거의 6.7%, 7%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지금도 계속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공매도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HLB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아요. 특히 가장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가장 공매도 코스닥 시장의 1위가 HLB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당장은 이제 수급 악재는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앞서 이제 회사가 신약 개발 성공을 한다면 이제 쇼시퀴즈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할 수 있는 가겠죠. 그런 또 부분도 훨씬 있죠. 더, 네.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의 파워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예. 그렇게 좀 약간 현재로 봐서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네. 이 재료 자체는 이미 FT 신청이라든 관련 자체 이미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오후에 이제 진양구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근데 예사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예, 더 이상 이제 지금 이런 그 시사까지 공장 시사까지 통과가 좀 됐는데 제일 좋은 카드가 나온 거죠. 어느 정도 이 정도 제로면 뭐 15% 2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랬으면 거예요. 좋았을 텐데. 예, 올라가야 네. 되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5월달 그 진양 회장이 5월달 이전에 FDA 허가가 신청이 나온다는 쪽인데 그때까지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HLB가 어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신약 개발의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특히 신약 개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간암입니다. 항암 치료제입니다. 시장 영향도 크고 네. 또 앞서 이 회사가 직접 기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품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품이 나온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사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정말 바이오 제약주의 희망이 생기면서 이 종목이 아마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앞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 여러 가지 소통한다는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이 회장에 대한 인식 자체도 과거에 2019년도에 약간 데이터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문제 자체는 너무 예사 상장 회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서 한 10개 되지 않습니까? 8개입니다. 8개인가요? 개. 되게 많아요. 진짜 많네요. HLB 딱 많습니다. 치면 쫙 나오거든요. 예, 쫙 나오고 자회사들 제가 보시게 되게 되면 자회사들에 대한 그 적자가 몇 개 여기 제가 전자공시를 좀 띄워놨는데 이 회사 자회사들이거든요. 자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뭐 29억 적자, 477억 적자, 59억 적자, 810억 적자, 한 해서 36억 이익 난 회사인데 347억 적자, 120억 적자, 8억 적자, 121억 적자, 3억짜리 이익 나는 회사니까 30억짜리 적자, 전체 1,900억 적자예요, 자회사들이. 그럼 자회사들이 싹 다 적자입니까? 이게 온전한 회사들이 없다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HLB가 모회사인데 그룹의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양권 회장이 지분 8%도 채 안 갖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앞서 이제 그 HLB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코론 생명과학의 티슈준 사태도 있었고, 예, 맞아요.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 정도 했으면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그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상쇄된 게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주가 다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HLB가 신약 개발 승인해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 승인한다면 주가가 폭등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왜냐면 이거 그 말이군요. 항암제만큼 시장에 영향이 큰 데가 없습니다. 더구나 간암이지 않습니까? 간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간암 치료제 FDA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제2의 바이오 제약주들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면서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 봐요. 근데 좀 시간이 앞서 얘기했듯이 내년 필요하네요. 5월달로 보고 있으니까 내년 네. 상반기 정도까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또 도장을 땅땅땅 찍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다시 한번 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주기는 조금 힘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신약 개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 전략이고요. 이분도 비중도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거 내년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발표되고 승인되면 종목 주가 물론 급등이겠죠.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단기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최근 38,000원 못 넘었거든요. 38,000원이 좀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분 같은 경우는 5%니까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손절을 한다면 최근에 저점이 27,850원이었거든요. 28,000원 이탈한 시점에서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그런 업종 자체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이렇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HLB도 그렇고 또 HLB 나오기 전에는 비만 치료제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슈몰이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한번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암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비만 치료제 이렇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뭐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항암 부분이 가장 크긴 한데, 뭐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셀트리온 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시밀러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드레이마나 유플라이마, 네.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로 보게 되면 삼자병.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떻게 가냐? 개별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위고비도 있고 일리아 릴리도 있지만 뭐 네. 비만 치료제 또 일론 머스크도 또 최근에 또 좀 그거 떠들어댔어요. 예, 맞아요. 13kg 뺐다고. 뭐 동아에스티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가긴 했습니다. 많이도 뺐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개별 이슈적으로 당뇨라든지 접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오늘 반등세가 나온 걸 보면 이제 ADC 부분 좀 좋았어요. 알테오제나 레고캠바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항암 쪽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 HLB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HLB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을 총 3번 정도 매매를 해봤는데 지금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딱 이겁니다. 내년에 신약이 되면 정말로 이거는 대박이죠. 템버거고 네. 네, 템버거가 되는 거고요. 네. 신약이 되면 이제 그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를 해가시는 분들은 그걸 거예요. 내년 5월이 다가올수록 이제 뭐 연말까지는 당연히 박스권 장세 지지부진할 근데 거고.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1월, 2월, 3월 되면 되냐 네. 안 되냐. 딱 홀짝 뭐 아니면 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살살 올라가다가 안 되면 실망 매물, 되면 이제 갭상승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양군 회장이 자꾸 자신감이 피력해 나가는데 그건 진양군 회장의 뭐 자신감은 좋아 보입니다. FDA 생각은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FDA 별개죠. 실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6명에서 7명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뭐 약속성이라든지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를 하게 되고요. 뭐 인원이 막 100명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전 많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한 제한적이라고 보이는데 내년에 이제 5월이 다가오면 뭐 3월부터라든지 이렇게 기대감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로 될 것 같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약이 이제 국내 돼야죠. 신약이 예. 2호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사님이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를 좀 이 종목에 관해서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전에 매매해본 종목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투자 관점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매매도 적합한 종목이고 투자도 적합합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저도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저도 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은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도록 하고 저는 좀 상단 목표가는 조금 더 봤습니다. 좀 더. 4만 원까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뜨거웠었던 HLB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요, 리보세라닙 이 승인 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보시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투자, 우선 보유 의견,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7,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를 많이 좋아요. 네, 갑니다. 스피드하게 갑니다. 첫 번째 잔잔바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GST가 되겠는데요. 사신 가격 28,000원입니다. 낮지 않습니다. 이게 7월에 31,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가장 그 높은 때 사셨고 15% 비중을 들고 가십니다. 자, 오늘 약간은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또 저가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선 오늘 박준현 운용력계 저렇게 많이 좀 밀려 내려가 있는 상태 더 내려갈지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뭐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팔 주식은 아니고요. 더 사야 되는 주식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은 이제 그 주요 반도체 그 공정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공급하게 되게 되면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루버 장비가 예사의 주력 매출입니다. 거의 매출액이 한 60% 정도를 차지할 건데 영업이익은 아마 50% 이상 차지할 거고 나머지 아마 40% 매출액은 온도 조절 장치인 그 칠러예요. 칠러는 이익이 좀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스크루버 장비인데 스크루버 장비가 반도체 쪽으로 공정 과정으로 따지면 전공정 장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찾고 반도체 장비 얘기할 때 오닉 IPS, 테스 이런 전공정 장비들은 요즘 모멘텀이 아니다. 후공정이다 후공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종목이 못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공정 장비들은 전반적으로 오닉 IPS라든가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오닉 IPS가 적자까지 났는데 내 예상은 적자는 안 나요. 다만 이익이 현재 상반기 기로 본다 한다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인데 예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적자가 나면서 이익이 난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친환경 제품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알리백을 2050년도까지인가요? 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친환경 쪽에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GST라든가 유니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공정 장비이지만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다만 예사도 전공정 장비에 소속돼 있고 아무래도 한계는 있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간다. 다만 예사가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보면 작년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엔 아마 300억 정도 주당 EPS는 기준으로 딱 3,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 3,000원이면 PR로 따지면 7배, 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싼데 네.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는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다만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지 주가가 간다. 오닉 IPS라든가. 조금 매력이 떨어지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 언제 가느냐.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투자 계획 자체가 지금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최소한 1분기 때까지는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1분기까지 전공정 장비에서 실적이 안 좋죠. 그냥 투자 얘기가 나와야 더 좋은 그렇죠. 거네요. 반도체 판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저희 AI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 그들 회사들 실적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외에는 다른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GS는 실적 자체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안 좋아 주가가 못 간다. 현재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싼 주식이고 예산은 제가 과거에 기업 탐방도 갔던 회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부채도 없어요. 다만 보유하시고요.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8,000원입니다. 28,000원대가 딱 저항이잖아요. 28,000원대. 네. 그래서 뭐 15%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모멘텀은 안 좋지만은 펀드멘탈을 믿고 약간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약간 손실 좀 줄이면서 약간 수익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본격적인 상승 자체는 내년도 최소한 3, 4월달 이상 정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 28,000 이상 올라온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GST 추가 매수 5% 더해가지고 목표가 28,000원 드릴 테니까 이게 떨어지진 않는데 상승 재료가 부족하답니다.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 요거 감안하셔서 대응하십시오. 네, 저희 다음 상담입니다. 블루스톤김님 오랜만에 또 종목 남겨주신 것 네, 같은데요. 엑세스바이오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26%나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9,1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6월쯤에 매수를 하신 종목이고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여러 가지 호재들 나오면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14,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단이 맞는 건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자, 김민준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호재에 좀 반응도 크게 나왔고 수급도 정말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시즌 목표가를 이제 14,000원으로 설정을 해 두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본인의 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수준이냐. 저는 뭐 솔직히 좀 동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뭐 오랜만에 엑세스바이오를 보는데 이 종목도 이제 진단키트 바람 불었을 때 매매를 좀 해봤거든요. 그때는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네, 랩지노믹부터 시작해서 시젠 뭐 등등. 뭐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맞아요. 네, 그랬는데 실적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 실적이 다 안 좋거든요.
이 종목도 2분기 때 뭐 엄청나게 모멘텀이, 반토막이 아니고 뭐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네. 올해 뭐 계속적으로 그럴 것 같고요. 실적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작년에 이제 4,600억 찍었는데 올해 지금 2분기 때 12억입니다. 네. 전년 동기가 760억이에요. 네, 너무 처참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돈을 일단 많이 벌어놨는데 반짝했네요. 이 돈 갖고 이제 뭐 할 거냐? 그 뉴스가 오늘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AI하고 의료기기 접목 요소인 것 같은데 맞아요. 큐라페이션트라는 지분 인수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뭐 살펴보니까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뭐 처방전, 이쪽으로. 의료 인력. 요즘 트렌드네요. 네, 그 트렌드입니다. 그 네. 트렌드에 맞는 뉴스 플로우를 냈고 그렇죠. 그렇게 기업이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액으로 측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엑세스 바이오의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적은 분명히 아닌 거죠. 실적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최근에 이제 핫한 트렌드 AI와 의료기기 어떤 접목 요소, 챗GPT와의 접목 요소를 찾아가면서 모멘텀으로 이제 반등의 주가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가장 어렵죠. 수치적으로 뭐 PER, PBR, 뭐 PDR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매출액도 아직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반등의 요소를 보려면 기술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살펴보니까 나름의 기준치를 가지고 14,000원을 설정하신 이유가 보여요. 제가 이 지금 그어놓은 줄이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줄입니다. 안 지우셨군요. 네, 안 지우면 안 그러니까 저 사라지거든요. HTS 그어놓으면 안 그렇죠. 그거 안 17,000원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저 HTS 그러네요. 14,000원을 보신 거 보면 이 정도 선을 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뭐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렇게 1,000만 주 이상은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방 지지대를 만들면서 좀 올라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장주격인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거 다 밀리는 쪽이거든요. 네. 지금 고점에서. 그리고 이제 슬슬 모멘텀 단계가 좀 끝나갑니다. 실적이 너무 없지 않냐. 예.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고밸류지 않냐. 이런 평가를 이제 받거든요. 네. 모든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재평가 단계로 들어갈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네.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14,000원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상한가가 도달해도 14,000원 안 되잖아요. 그러기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한 두어 달 정도 보유하셨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챙기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뭐 손절 라인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9,100원에 사셨기 때문에 그냥 굳이 손절 라인은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오늘의 급등에 10,0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실리고 모멘텀이 실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4,000원 목표가 잡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12,000원 정도로 수익을 잘 챙겨 나오는 전략으로 도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또 우리 고고식님께서는 김민준 네. 전문가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좀 읽어드려야죠. 왜가 네. 뭐가 그렇게 감사하죠? 두산 급등 드셨다고. 예. 지난주에 급등 먹고 싶다고 진단을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예. 지난주였던 것 같고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맞아요. 모멘텀 때문에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생각했던 주가보다는 훨씬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 수익을 그러니까. 직접 자셨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김윤 전문가도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고식님도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진단을 받고 믿고 따르셨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런 거 수익 내신 거 자랑하셔가지고 맞아요. 효염을 봤다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익의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라.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네. 샛별과 초승달님께서 HRS 요거 실리콘 음극재 아닙니까? 이거 5,914원인데 비중 20%입니다. 약간 손실 구간에 접어들고요. 그때 5,900원 이후로 글쎄요, 이게 계속 밀리네요. 그죠?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언제 반등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HRS. 좀 작은 종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죠. 원영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그쵸. HRS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 종목이 방독면 관련해 가지고 방산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관련이 없네요. 예. 네. 근데 예사 제품 자체가 국내 실리콘 고무장가 1위예요. 이게 뭐 실리콘 응급제 얘기하셨는데 실리콘 응급제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실리콘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건축물 방음할 때 싸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이요?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주요 제품 자체가 확 이제 이해되네요. 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 쪽으로 약간 이제 분사돼 있어요. 그쪽에 약간 틈새에 어떤 방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화전이라든가 전거 그것도 막는 거죠. 그렇죠. 방화벽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쪽에 들어간 제품입니다. 어떻게 본다 한다면 약간 이제 건자재 성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쪽이에요. 전방 산업 네. 자체가. 근데 다양한 산업 쪽에 건설 쪽도 관련이 돼 있지만은 다양한 산업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예사의 1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성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사도 부채도 없고 그래서 요즘 이런 종목들은 주가 못 갑니다. 무난한 연간 100억 정도 이익 추진이 내요. 올해도 한 100억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단기 수익이 100억이면 대체적으로 성장성이 없으면 시가총액 1000억이 적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PR 10배 되는 수준. 근데 예사 시가총액이 880억입니다. 그럼 예사 주가 목표 딱 20% 정도가 예사의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 20%를 더하면 예사의 목표 주가는 6,200원대 언저리. 기술적으로도 보니까 딱 그 정도 지난 6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6,250원이거든요. 네. 이거 이상 예사는 기대하기 하면 상당히 지루한 주식입니다. 대신 종목은 앞서 했다시피 부채가 없는 회사고 이익이 꾸준히 낸 회사니까 손절매는 필요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 6,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운용형님은 종목들이 다 이럽니다. 부채 없고 안전한데 위로는 잘 안 가는 6,2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매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오늘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거든요. 네. 02-325-8200번, 325-8200번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나노팀 살펴봅니다. 산이님의 종목이고요. 32,850원, 또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많이 너무 내려왔죠. 높아요. 네. 네, 많이 높은 구간에 사셨고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이 종목이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저가를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중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상장할 때 좀 관심 있게 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부품 종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차 부품에 관해서 가장 우리가 화두가 네.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네. 화재 부분. 그렇죠. 늘. 그래서 뭐 전기차에 불이 나게 되면 정말 전기차를 통으로 물에 담궈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 많았죠.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뭐 유수의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배터리 3사 셀 업체들도 리콜 사태들이 또 좀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전기차 화재 예방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얼핏 떠올려 보면 캡 어셈블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신흥 SEC죠. 이제 예. 화재를 예방. 엣지 부분을 이제 열고 닫으면서 열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전기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도 디테일합니다. 예. 캡 패드와 캡 필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방열 부품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쪽이군요. 네, 그런 부분 쪽인데 매출은 제가 봤을 땐 그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영업이익률 10% 정도입니다. 300억 매출에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신규 상장한 거 치고는. 보니까 이제 빚 갚는데도 한 80억 정도를 쓰고 부채 상환하는데 다 썼는데 뭐 IPO 상장해서 이제 되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돈도 어느 정도 적금을 들어놨더라고요. 전자공시시에 또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90억 정도로 적금 넣어놨습니다. 적금을? 네. 그래서 돈의 뭔가 하고 사용 있다. 용처는 앞으로 모멘텀은 좋아 보여요. 네. 어쨌든 화재 관련성 전기차 부품 종목이니까. 예. 그리고 뭐 제가 얼핏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보유회수 물량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담 없네요. 네. 근데 주가가 이제 공모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뜨고 나서 네. 정상화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비중이나 가격 부분을 보게 되면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8,7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저는 바닥이라는 확신은 좀 들지 않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아직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관찰을 좀 하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6개월 이제 보유수 물량 나오겠죠. 네. 근데 아직 여기가 하단이 지지 강력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가가 기술적으로 떠줘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뜨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 이 종목은 그러면 이번 주에는 반등세가 좀 어렵다 보시면 돼요.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날 반등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세를 예.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조금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목표가 산정이나 손절가는 드리지 않고 보유 의견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하락하는 거하고 계속 하락하는 거하고는 그렇죠. 매우 다릅니다. 맞아요. 네, 진단 좀 효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경희님께서 HB 테크놀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2,775원. 드디어 수익이군요. 드디어 수익. 드디어 너무 수익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10%를 들고 계시는데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 툭 한번 크게 한번 점프를 한번 해줬던 HB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자, 점프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 점프가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거든요. 그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30~40% 가까이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한 4일 전에 주가가 상한가 나요?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때 나왔던 내용이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200억 정도요. 수주 공급 계약건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따라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금액을 200억이면 200억이 그 이후에 물론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 단위가 2천억짜리 회사거든요. 2천억짜리가 200억. 네. 본업 자체는 이거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니까. 네. 본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약간의 또 공정 라인만 변경을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군요. 예, 대표적으로 필로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아직 많지 않은 회사인데,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그 200억 정도 수주권 때문에 주가가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그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500억이 넘었어요. 이 회사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아마 수주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거의 400한 4, 50 정도 났으니까 현재 반기 동안에. 근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여전히 뭐 최근에 약간 그 대형 OLED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패널 중심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쪽이지만 여전히 네. 안 좋습니다. 그렇죠. 투자 자체도 안 하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도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 관련된 대표적으로 SFA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힙스라든가 종목들 보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 AP 시스템이라든가 SFA가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SFA가 같은 거 작년도에 단기 수익이 800억 났고 주당 EPS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0원이었으니까 PR 6배인데도 못 가거든요. 업황이 안 싼데도 안 좋으니까. 가네요. 그럼 이 종목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일단 네. 저는 그제 고점 찍었다고 봐요. 이것 가지고 회사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싼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자본금이 429억짜리예요. 엄청 큽니다. 코스닥 시장에 499억.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 떨어진 기로 3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육박한 회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이는 쪽이고요. 다만 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위로 고점 돌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일 전에 고점 찍고 그 다음 날도 4일날 고점보다 낮아졌고 그 다음 날 약간 낮았다가 오늘 약간 좀 윗골을 좀 다는 부분은 달았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면 위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2,775원 저점에서 사셔가지고 이번 올라갈 때 안 파신 것 같은데 파세요. 이건 뭐 주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언제든지요. 네, 내일 뭐 잠깐 올라오면 아마 3,500원, 600원, 그중 500원, 6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500원, 6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2차 전지 관련 부분 자체는 약발이 끝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희님 익절하십시오. 우선 목표가 3,500원에서 3,600원 드리는데 지금도 수익권이니까 너무 또 이 목표가 기다리셨다가 기회까지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수익이었기 때문에 꼭 지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종목은 봉치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유니트론텍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네. 5,200원에 10%. 매수가네요. 고점에서 잡으셨죠.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던 가격대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5,500원까지 갔다가 또 찍고 내려오면서 5,120원에 거래 마쳤고요. 네. 그러면서 시청자님 오늘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봐야 되겠죠? 한 번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해서 한 2달 정도가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적을 알아야 나를 알면 백전백승, GPG면 백전백승이라고 여러 말했죠. 사이트를 보셨군요. 네, 여러 사이트를 좀 채널들. 봤습니다. 저도 그런 많은 헤비 구독자를 갖고 싶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봤는데 네. 저는 어쨌든 방송국 소속이라서 이렇게 봤는데 좀 나쁜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시청자님이 지금 차트 모습 켜놨는데 보시죠. 유니트력도 기업 내용보다는 그냥 가격을 뭐 생각 없이 사봤다 호가로 그럼 뭐 차라리 상관없는 것 같고요. 좀 따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고 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슈퍼컴퓨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결국은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으면서 오늘 모트렉스라든지 주가도 좀 떴어요. 옵트렌텍이라든지. 그래서 시장님 그냥 샀다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켜놓은 차트 모습이 30분봉입니다. 예. 분봉. 30분? 그렇죠. 분봉을 켜서 이렇게 지금 기간 행보로 30분 단위로 오늘 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5,200원에 샀다. 지금 5,200원이거든요.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때 샀다라는 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데일리 매매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그렇죠. 오늘의 차트 모습이에요. 네. 저 아까 금방 모습이. 오늘은 결국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분봉을 봤다는 것은 진입 타점을 잡을 때 스캘퍼라든지 분봉으로 손절가를 정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짧게 볼 헤비 거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뭐 1분봉, 3분봉 이런 걸 켜놓고 진짜 얇네요. 하더라고요. 뭐 그들이 실력자인지 아닌지 관심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분들이 실력자라고 쳐도 10년 동안 매매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본인께 아직 되기에는 적합성이 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그 테마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또 내용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추세가 좀 올라가고 나서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든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유니트론텍 자체는 역시나 자율주행입니다. 모멘텀이. 네. 그리고 신규 사업이 2차 전지 장비, GPI라는 디게싱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올해부터 뭐 흑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 네.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나 기업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 계속 성장하고 있고 1, 2분기 때도 호실적 찍었어요. 지금. 그럼 신사업도 어느 정도 흑자 턴되면서 좀 피치만 받으면 주가는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밀려서 떨어져서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갈 때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내가 항상 팔고 나면 오르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난 그냥 샀다. 이러면 내동매매를 앞으로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지향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폭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 지금 여기서 확보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제 이 종목을 4,9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느냐, 기업 내용이 괜찮고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5일선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됐을 때 추가 매수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기대 수익률이 추가 매수로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 범위를 좀 설정해 드릴게요. 기업이 괜찮기 때문에 4,700원에서 4,900원 정도까지 좀 빠지면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앞으로 실적도 좀 늘고 신사업도 피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돌아가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 초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올해도 충분히 가격 전략으로는 충분히 좀 올라갈 소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 과정이. 반등 목표가 1, 2차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700원 제시하고요. 내년까지 좀 끌고 간다 그러면 옵트렌트는 기업 내용이 한 6,1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서 1차 목표가 5,700원, 2차 목표가 6,1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겠습니다. 네. 4,700원에서 4,900원 사이 추가 매수 대응이고요. 5,700원, 6,100원 목표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보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전화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엑시코를 가지고 있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600원에 20%입니다. 아, 네. 엑시콘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아니요, 꽤 오래됐어요. 꽤라는 게 한 뭐 얼마나 되신 건지.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아, 1년 넘으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예, 예. 오랫동안 한번 크게 한번 파고 올라오는, 저기에 사셨군요. 예. 예,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네. 어떤 게 제일 네.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저번에 그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예. 거기를 도달하면은 저도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뚫지를 못해갖고 그러네요. 예, 과연 갈 수 있을까 해서 18,000원 조금 아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괜찮은데 그래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약간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준현 네, 운용력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000원 그 목표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재방송 들으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찾아봤더니 7월 4일 날 제가 히든카드로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네, 히든카드도 추천하셨더라고요. 당시 매수 가격이 13,800원이었고 18,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죠. 네. 그 뒤로 이제 주당 2,000원 정도 올라섰다가 15,800원까지 가다가 지금 14,900원. 1년 전에 사셨으면 상당히 좀 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 뭐 1년 전 좀 갖고 있으면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최근에 잘 2분기 실적도 확인하셨죠. 네네. 2분기 실적, 분기 최저 실적 나왔죠. 네네. 제가 괜찮더라고요. 이제 추천해 드릴 때 7월 4일 날은 1분기 실적이 안 나올 때인데 2분기 실적도 제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사 코리아 인베스트 위크 투자자의 날 IR 한 거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예사도 했습니다. 앞서 HLB와 더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또 브리핑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사는 제가 이제 7월 4일 날 이제 추천했던 포인트 자체가 AI 시대의 DDR5도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DDR5 관련 종목 쪽에 가장 제가 펀드멘탈 측면에서 가장 싼 주식이다. 그래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예사가 AI 시대의 DDR5라든가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재 SK 하이닉스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확장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아마 그것도 오늘 IR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비메모리 자체가 지금 후공정 과정이니까 삼성전자양 버니 테스터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예사도 인쇄 회로기판에서 CNS 지분도 24%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상당히 견조해요.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못 가지. 제가 목표해 드렸던 18,000원 이상 갈 것 같아요. 아니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1분기 실적 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좋게 나왔고 예사 향후에 어떤 기술 개발 통해서 삼성전자양 비메모리 버니 테스트 장비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1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흐름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오늘 또 이제 5,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막판에 밀렸는데 현재 지금 A의 그 비메모리 공정 과정에 있는 회사들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약간 유사한 기업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여전히 엑시콘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니까 목표했던 펀드멘탈 침 올해 이제 예사 사상 최저적 나거든요. 18,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내려오면 좀 사세요. 이거 주가가 14,300원 아래를 안 내려옵니다. 300원 내려오면 주가가 어김없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좀 가능할 것 같고 일단 8,000원대까지 손절없이 충분히 가져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18,000원 간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나요? 예,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익 꼭 잘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엑시콘 어떻게 보니까 AS가 돼버렸네요. 맞아요. 예, 자 1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 공통 종목 용건이 끝나셨죠. 공통 종목 볼 텐데 요거는 또 삼성 하면 생각나는 또 그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이 우리 로봇의 대장주.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로봇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레인보우 로보티스 또 두산 로보티스까지 같이 또 막 연결되어 있는데 2부 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한강님께서 떠나고 싶은 주식시장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떠나지 안 돼요. 마시고 가지 마십시오. 저희 붙잡고 네. 따라오세요. 그렇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렇게 상처 가득하게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희와 함께 AS 하시고 잘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